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3월 16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안철수, 오세훈 후보 사이의 TV 토론회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80분의 시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시작해서 각자 주도권 발언, 그리고 자유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총평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신사적인 토론회였다. 뭔가 거짓말과 억지라든가 인신공격이 없는 참 착한 토론회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에게 굉장히 해명할 기회를 많이 주는 굉장히 배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각자에게 제기되는 어떤 문제 제기가 있죠.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리더십 문제,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 제기하는 내곡동 땅 문제라든가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무상급식 문제, 이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에게 뭔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에게 제기되는 문제에 있어서 참 해명을 잘한,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된 이런 토론회였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두 후보 모두 야권 단일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확실하게 드러낸 이런 토론회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일화가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우려는 조금 토론회를 통해서 불식시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각자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느냐. 자, 먼저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지금의 생각, 그리고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 무상급식을 두고 투표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땅, 여권에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달라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굉장히 해명 잘 했습니다.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뭔가 확실한 복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드러냈다고 생각됩니다. 무상급식을 가지고 서울시장직을 걸었던 것에 대해서는 뭔가 경솔했고 무리했다라고 생각한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신의 철학을 나타냈는데, 즉 이것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 고교 무상급식을 이것을 취소한다든가 이것을 중단시킬 이런 생각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도 전 계층에게 똑같은 복지를 똑같이 지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예산을 통해서 뭔가 계층 간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고 어떤 계층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현재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내곡동 땅,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확실하게 오늘 해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권이 제기하는 것은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어떤 지정되는데 뭔가 힘을 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세 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신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것은 2006년 6월이고 이미 2006년 3월, 즉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땅은 국민주택 임대 예정지구로 이미 지정이 된 상태였다. 다만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MB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 명칭이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1972년에 처의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땅이고, 그 땅이 MB 시절에 이제 수용이 된 것인데 오히려 당시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수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보상가가 270만 원이었고 당시 시세는 약 317만 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그런
공공주택 어떤 지구로 지정이 되면 땅 소유자들은 뭔가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소송까지 하지만 자신들은 그냥 어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손해를 보고 땅이 수용당하는 것에 동의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송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는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땅이 수용된 게 손해였다. 왜냐하면 지금 그 땅은 시세가 몇 천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뭔가 리더십이 축소지향 리더십이 아닌가. 왜냐하면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치를 시작할 때 당시 공동대표로서 119석의 당이었는데 이후 뭐 2016년 국민의당이라든가 이후 계속 정치 생활 동안 맡았던 당 의석수가 계속 줄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주위 사람들이 뭔가 떠나간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다. 뭔가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걸어온 길이 굉장히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큰 당에 속해 있었다면 좀 편하게 정치했을 것이고 뭐 떠나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자신이 뭔가 선택해 하고 걸어온 길이 워낙에 뭐 어렵고 제3지대에서의 뭔가 형편이 쉽지 않은 이런 길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떠난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절대 원망해 본 적 없다. 오히려 뭔가 응원하고 축하해 줬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오히려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 당시에 그런 인연들이 더 도움이 돼서 앞으로 더 큰 어떤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더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일화에 대해서는 양 후보 모두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어 보였습니다. 양 후보가 단일화를 원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걱정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지금 입당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입당한다면 여론조사하는 방식 그쪽의 의견을 100% 수용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이 당으로 입당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은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단일 후보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된다라면 국민의힘에서 뭔가 조직과 뭐 인력이라든가 어떤 뭐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당이 다를 경우에는 뭐 법률적으로도 뭔가 제한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서포트를 해주기 위해서는 입당이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걱정, 즉 현실적인 걱정에서 출발한 제안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뭔가 확실한 의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뭔가 여권 후보와의 어떤 지지도 차이가 10% 넘게 차이가 나지만 과거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 사이의 이런 선거에서도 보면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차이 났지만 당시에도 몇 퍼센트 차이로 겨우 이겼다라는 것이죠. 즉 민주당 여권 지지층은 굉장히 강고하다. 그러나 우리는 야권 단일화에 있어서 정말 2번 지지 그리고 4번 지지 이 층을 확실하게 모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은 좀 더 중도층을 많이 흡수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당은 조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단일화를 하고 또 합당은 반드시 한다. 안철수 후보는 저에게도 이게 더 어려운 길이다. 내 입장에서는 입당이 더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목적은 후보가 되는 게 아니다. 야권이 이기는 것이다. 확실하게 이기려면 2번을 지지하는 층, 4번을 지지하는 층 모두 다 흡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의 입당보다는 앞으로 합당은 반드시 할 것이고, 합당할 때 내가 어떤 지분도 국민의힘에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당장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이유로 야권의 더 큰 단일화를 위해서 조금은 선을 긋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는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여권에서 야권 지지층을 갈라 놓으려는 이런 뭔가 분열의 시도, 이간질 시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절대 분열해서는 안 된다. 더 큰 2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제안했냐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만약에 상대방이 후보가 되면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선대위원장이 되어서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뭐 그러면 제가 후보가 되면 선대위원장으로 띄워주실 겁니까? 오세훈 후보에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역시나 열심히 뛰겠다. 뭐 선대위원장이든 본부장이든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토론에 굉장히 단일화에 대해서 양 후보 모두 확실한 의지를 드러낸 굉장히 보기 좋은 신사적인 토론회였다라고 이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